북토크를 박수로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금쌤 팬이 있으신 것 같아요. 오늘 저도 이제 북토크 자리는 처음이거든요. 근데 또 제가 요즘에 사주 공부를 되게 재밌게 하고 있어요. 또 되게 영광스럽게 장금쌤의 두 번째가 세 번째죠, 쌤? 네. 단독조선 두 번째. 단독져서 두 번째 자리에 함께하게 돼서 되게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되게 재미있을 것 같아가지고 사실 좀 기대하는 마음도 있고, 또 선생님들도 질문을 많이 품고 오셨을 거라 제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시간 정도 장금쌤이랑 저랑 같이 대화 나누면서 이거 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얘기를 나누고요. 그러고 나서 한 30-40분 정도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그러고 오늘 자리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장금쌤 소개를 먼저 어쨌거나 해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 박장금입니다. 네. 어쨌든 간지서당을 쓰게 돼서 이 자리에 앉게 됐습니다. 네. 네, 장금쌤이 단독 저서로는 두 번째 책을 내셨는데요. 제가 깨봉에 온 지 이제 한 1년 정도 돼 가거든요. 근데 처음에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저는 3층에서 공부를 해요. 근데 이제 2층에 장자방에서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할 때마다 정말 귀신처럼 앉아 계신 분이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아침에 오면은 있으시고 제가 저녁에 갈 때도 계속 있으신 거예요, 혼자서. 그래서 저분은 뭐 하시는 분이지? 집이 어디지? 약간 이런 궁금증이 있었는데 몇 개월에 그렇게 보내셨어요. 그래서 한번 용기 내서 여쭤본 적이 있었거든요. 선생님 뭐 하세요? 이렇게 여쭤본 적이 있는데 책 쓴다 이렇게 하면서 가셨어요. 그러고는 한 몇 달 전쯤에 갑자기 이 책을 책이 나왔다고 딱 갖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멋있는 책을 쓰셨고 또 다들 읽어 오셨겠지만 내용도 정말 좋았어요. 그래서 궁금하더라고요, 선생님한테. 왜 간지서당을 어떻게 하다 이게 쓰게 되셨는지 한번 여쭤봅니다, 선생님. 네,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제가 이제 단독조서로는 이제 두 번째인데, 그러니까 원래 이제 몇 년 전에 이제 다르게 살고 싶다를 이제 먼저 썼거든요. 근데 이제 그 책은 사실 뭐 제가 쓰려고 했던 책은 아니었고, 그 책은 이제 제가 이제 강의를 하고 있을 때 어떤 출판사 대표님이 그 강의를 열심히 이제 들으시더니 이거는 많은 사람이 이 공부를 하게 해야 돼. 그렇게 해야지 될 것 같다면서 뭔가 본인이 목차까지 다 짜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좀 써보자고 하셔가지고 저도 그때는 이제 제가 그거를 뭐 쓴다고 생각은 하진 않아서, 근데 기획은 사실 이제 그분이 해가지고 오신 거고, 제가 이제 여태까지 강의한 걸 기반으로 해서 약간 성문 기본 용어처럼 사주 기본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제 그 책은 이제 쓰게 됐고, 그러니까 제가 막 고민해서 기획해서 한 건 아니어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고민 선생님이 이제 청년에 대한 어떤 화두를 좀 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제가 뭐 애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정말 또 청년들하고 여기서 많이 만나니까 청년들하고 같이 이제 고민하면서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진짜 뭔가 자기 삶을 좀 열어갈 수 있는 이제 명리책을 정말 써야겠다. 그 이제 운명탐구 책을 좀 써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걸 좀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걸 준비하는 중에 북드라명 대표님이 오셔가지고 간지서당을 써보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간지서당을 이제 그 제안을 받았을 때 저는 이제 이 운명탐구를 하면서 그러니까 정말 너무 이제 저에 대해서 알게 되고, 제가 이제 자연이라는 것,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어떤 관점들이 너무 좋았는데, 근데 도대체 이게 그럼 어디서부터 연원했지? 이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 철학에 대한 이제 이야기들을 이제 얘기한 어떤 이제 이 시대로 가게 돼서, 그때 이제 송나라 시대에 이제 이 북송 오자라는 또 5명의 이 자연 철학자들이, 사상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랑 플러스 당송 팔대가라는 이제 그 문장을 여기 계신 강무순 선생님하고 열심히 이제 길진수 선생님하고 해서 지금 사이제 계신 길진 선생님하고 이제 다른 분들과 열심히 이제 읽었어요.
그러니까 읽다 보니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고대사까지 가게 되면서 그 고대사의 이제 책들을 보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제 운명 탐구를 하려고 했던 이제 청간 지지 내용이 사기에도 나오고 뭐 한서에도 나오고 뭐 춘추에도 나오고 여시춘추에도 나오고 회남자에도 나오고 뭐 하여튼 고전에 그러니까 이제 정말 정색하고 나오는 책들도 있고 아니면 진짜 베이스에 다 깔려 있는 거죠. 그 베이스에 깔리면서 어떤 설명들이 다 되어 있는 거예요. 볼 때마다 막 심장이 제가 막 벌컥벌컥 두근두근 하면서 내가 배운 것들이 그냥 단순히 운명과 몸에 대한 것뿐만이 아니고 그러니까 중국의 어쨌든 이 문명사를 다 꿰뚫는 어떤 이 어떤 원리구나. 이제 이런 이제 뭔가 이렇게 보물을 만난 듯한 그런 느낌? 그래서 이제 사실 그런 책들하고의 공부를 한 7, 8년 정도를 계속 이제 읽으면서 이거를 정말 사람들한테 알리고 싶고 왜냐하면 그 내용들이 굉장한 통찰력을 갖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제 뭐 청간과 지지에 대한 명리서에 써 있는 방식의 어떤 이 특징 정도하고는 뭐 비교가 안 되는 이제 설명들을 담고 있어서 그것들을 좀 소개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제가 들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마침 이제 그렇게 이제 제안을 해오시니까 내가 정말 그런 식의 한번 접근을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이제 그렇게 이제 시작은 된 겁니다. 네, 이 간지 서당의 시작은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될까요? 네. 그러니까 그 쌤 말 들으니까 어쨌거나 간지라는 게 딱 의역하 여기만 한정된 게 아니라 그 한서에도 있고 되게 고전 전반적으로 깔려 있다 이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되게 중요하구나 간지가 이런 그 생각은 드는데 근데 제가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책 서문에 보면요. 그 북드라망의 제안으로 2021년 겨울부터 썼다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책을 안 써봐서 잘 모르겠는데 그럼 이제 2023년 지금 겨울이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 한 2년 가까운 시간이 걸리셨는데 이게 내용이 너무 방대하고 또 이제 이런 책들이 많이 흔치 않다고 저는 봤거든요. 그래서 이 자료를 정리하고 이러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신 건가? 2년 동안 장금 쌤이 뭐 하셨을까? 이런 궁금증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때 이제 그 대표님이 제안한 게 뭐였냐면 이제 청간과 지지에 대한 이제 설명을 이제 쓰면서 좀 고전의 그 인물들하고 잘 이렇게 연결하는 어떤 방향을 사실 얘기를 좀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강의를 하면서 이제 뭐 MBTI나 이런 것도 많이 아시겠지만 그냥 그 성격의 어떤 특징 같은 거 그러니까 그 특징만 얘기해주고 끝나잖아요. 근데 저도 이제 어쨌든 청간의 어쨌든 특징 어떤 기질 뭐 이제 요런 정도 이제 설명을 하면서 이제 같이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제 사실 뭐 인문의역학이라고 하는 건 결국 그 기질을 어떻게 쓸까의 문제이고 그러면 이제 이 모델이 되는 사람들이 있으면 되게 좋은 거죠. 그러니까 비포 애프터가 이제 잘 드러나면 좋겠다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고전 속 인물들을 도대체 어떻게 설정을 할까를 계속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한서를 제가 이제 리라이팅을 그 이제 보순쌤하고 이제 길지숙 선생님하고 했었기 때문에 그 한서의 인물들도 너무 재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인물들로 이제 해볼까. 뭐 삼국지의 인물로 해볼까, 뭐 수호지의 인물로 해볼까, 뭐 이제 이런 온갖 이제 생각들을 막 하다가 그때 이제 마침 그 남해근 선생님이 이제 그 강설하신 논어 책을 이제 읽게 됐는데 과거에 이제 제가 논어를 읽었을 때는 굉장히 경전이고 굉장히 권위가 있는 책으로 만났는데 그 책을 읽으면서는 뭔가 너무 생동감이 있는 거예요. 너무 생동감이 있고. 그리고 저희 연구실에 이제 그 선생님들과 학인들이 막 좌충우돌하면서 막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모습이 막 거기에 그대로 막 빙의돼서 막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각자 이제 거기 공자 제자들이 다 이제 그 기질들이 다른 모습으로 보이는 거죠. 근데 그런 게 없을 때는 그냥 논어 읽다 보면 공자님이 어떤 애한테는 천천히 하라 그러고 어떤 애한테는 빨리 하라 그러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공자님이 왜 이렇게 일관성이 없어? 여기선 이렇게 하라 그러고 왜 저기서 저렇게 해?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그 누구한테 얘기를 했나를 보면
그러니까 저희 연구실에서도 저같이 이제 급하고 이런 애한테는 당연히 천천히 하라고 말할 거 아니에요. 각각의 이제 그 캐릭터들이 이제 뭔가 이렇게 설정을 하니까 너무 재밌게 이제 읽히면서 그리고 처음에 이제 등장할 때 이제 그 캐릭터들이 사실 너무 찌질하게 등장하거든요. 물론 이제 자공은 되게 훌륭한 애였지만, 사람이었지만, 애라고 하니까 죄송하네요. 사람이었지만 이제 더 훌륭해지는 이제 그런 캐릭터도 있는 반면에 뭐 자로나 이제 이런 이제 자장 같은 경우는 진짜 허세 가득하고 이런 이제 인물들이 이제 공부라는 걸 통과하면서 굉장히 어떤 성장하고 어떤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저한테는 뭔가 우리가 굉장히 다르고 그리고 이제 그런 어떤 변화의 모습들을 잘 보여준다고 생각이 돼서 이거다 바로 노노의 캐릭터들을 잘 이제 매칭해보자.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이제 고민하는 기간들이 좀 이제 많이 걸렸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기간들이 많이 걸렸고, 근데 두 번째는 이제 청간하고 지지는 뭐 선생님들이 이제 이미 좀 알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순서가 다 있잖아요. 가불병정, 무기경신, 임계라든가 자축인묘, 진사오미, 이제 수레라든가 이 순서는 이렇게 이제 정해져 있는데, 그러니까 이 순서는 정해져 있지만 그 안에 이제 구성은 이제 그게 더 고민이었던 거죠. 그 구성을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 그걸 되게 또 많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고전에 있는 것들을 정말 잘 일단 설명하는 거, 이제 그게 이제 1순위이긴 했는데, 근데 이제 이런 게 자기 삶하고 연결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삶하고 이렇게 연결해서 이제 제가 하여튼 이제 쓰면서 출판사에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출판사에서 그걸 보고 이게 너무 섞였다. 너무 뒤죽박죽이다. 이거를 조금 나누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보는 처음에 이제 상징으로 시작하고 그다음에 이제 특징이 되고 그다음에 인물의 캐릭터를 이렇게 구분해서 가는 쪽으로 청가는 이제 그렇게 정리가 됐고, 지지는 이제 이게 또 몸의 이제 그 문제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 동의보감적인 어떤 접근하고 그다음에 이제 동물. 그러니까 동물들이 사실 왜 동물들을 이렇게 매칭을 했을까? 이제 이게 이제 저는 되게 고민이 됐었고, 그것들을 이제 좀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이제 구분을 하는, 그러니까 그 안에 구성들을 고민하는데 한 6개월 이상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출판사에 이제 주고 받고 하면서 계속 이제 그걸 출판사에서 보시고 이런 방향으로 하자. 해보면 어떻겠냐라고 이제 피드백을 좀 제가 또 고쳐보고. 그러면 이제 또 그걸 굉장히 한 뭐 몇 번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 구성이 이제 딱 세팅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한 두 꼭지 정도가 이제 그렇게 되면서 딱 세팅이 됐어요. 그렇게 세팅이 되니까 이제 딱 그 형식대로 가면 되는 거죠. 그때부터는 거의 이제 불도우저처럼 막 그 세팅에 맞춰서 이제 가는 작업이 이제 이루어졌고, 그게 뭐 한 1년 반 정도 하면서 하여튼 마무리가 하여튼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어쨌든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네. 이렇게 들으니까 쌤이 정말 애를 많이 쓰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저도 이 책을 2번 정도 읽었거든요. 그러니까 받자마자 읽고 또 북꿈에서 세미나를 같이 열었어요. 같이 하신 쌤들 오늘 다 오셨는데, 근데 이전에 사주공부 쌤 다 살다 책도 읽었는데 거의 입문서처럼 사주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 이러면은 핑크 색깔 막 뭔지 아시죠? 그 책이 딱 줘요. 그럼 그걸 딱 읽으면 되게 이렇게 쑥쑥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좀 가볍다고 표현하면 좀 그렇긴 한데 가벼워. 예, 감사합니다 쌤. 되게 쉽게 읽을 수 있게 딱 쌤이 쓰셨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입문서로 너무 좋다. 저는 공부할 때 그런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간지서당을 읽으면서는 어쨌거나 저희가 공부하면 기본적으로 청간과 지지에 대해서는 알아야 되는데, 그거를 되게 쏙쏙 깊이 있게 쓰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되게 재밌기도 하고, 또 어쨌거나 저는 갑진이에요. 갑목이거든요. 여기 갑목도 몇 분 앞에 앉아 계시는데, 어쨌거나 자기를 또 긍정적으로 보지는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왜 갑목이야 이러면서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공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세미나 하는데 공자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또 꼭 그 서유기나 논어 말고도 되게 현대적인 인물들 아니면 옛날 이게 근현대사에 있는 또 되게 유명하신 분들 뭐 일론 머스크도 갑이고 좀 마음에 안 들긴 하지만 어쨌거나 근데 그런 분들도 되게 나열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이게 특징이 확확 인물로 가니까 잡히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전반적으로 뭔가 그 특징, 뭐 이렇게 갑의 특징 이런 것도 다 살리고 그래서 오 장검쌤 멋있는데 이렇게 하면서 읽었는데 근데 제가 딱 책을 받자마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서당 시리즈 5번째입니다. 아셨어요, 쌤들? 모르시죠? 그러니까 저희가 서당 시리즈 아시죠? 별자리 서당, 뭐 혈자리 서당, 뭐 되게 많잖아요. 간지 서당도 있고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이게 보면 서당 시리즈 5번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왜 서당 시리즈 넣었는지랑 이게 서당 시리즈 원래 기획이 원래 처음부터 그렇게 돼 있었는지 궁금해지네요, 선생님. 일단은 이제 서당 시리즈 5번째 책이 맞고요. 그래서 뭐 제가 이제 출판사에서 얘기 듣기로는 이 서당 시리즈가 이렇게 소리 없이 강한 시리즈라고 하시더라고요. 처음 나왔던 그 시리즈가 10년 전부터 나왔는데 이제 그게 뭐 5세 이상을 다 찍었고 그리고 이제 스테디하게 이제 계속 이제 잘 팔리고 있는 책이라며 어쨌든 되게 효자 같은 그런 텍스트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기획될 때는 이제 의역학이라는 게 인문학하고 이제 이 결합된 방식으로 이제 연구실에서 이제 그런 장르가 하나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인문의역학을 이제 어떻게 기초를 탄탄하게 하는 이제 시리즈를 아마 기획을 하신 걸로 알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갑자서당, 뭐 절기서당, 별자리 서당, 혈자리 서당 이렇게 나온 거고 그리고 이제 이 간지서당이 이제 5번째로 나온 거여서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책에 이제 같이 끼게 돼서 너무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제 사주팔자가 제 운명이 사실 되게 형제 친구가 많은 이제 이 팔자거든요. 제 운명이. 그래서 얘도 그렇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러니까 책들도 각자 자기의 갈 길을 가더라고요. 보면은 다살자도 그렇고 또 한서도 그렇고 이제 내 인생의 주역도 보면 그렇고 그래서 이제 이 친구도 이 간지 서당이라는 이 친구도 제 생각에는 이 친구들이 많이 있어서 되게 든든하고 되게 기쁘고 지대로 살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그래서 그 기획할 때 간지 서당 시리즈로 기획이 된 거였죠, 쌤? 그렇죠. 그러니까 서당 시리즈 안에서 이제 네. 5번째 인문의역학의 이제 그 기초를 닦는 그걸로 이제 그렇게 염두를 두고 이제 출판사 대표님이 저한테 제안을 이제 하게 된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쌤 말씀대로 이전에 그 곰쌤이 나온 설에서 사람이 아니라 물건에도 운명이 있다 이렇게 인트로에 쓰신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간지 서당은 제가 며칠 전에 듣기로 벌써 2세를 찍었다고 들었습니다. 나온 지 얼마 됐죠, 선생님? 한 달 좀 그러니까요. 이게 잘 나갈 것 같아요. 벌써 2세 찍고 그리고 그 알라딘 이런 데 사이트 들어갔는데 그 메인에 뜨더라고요. 그래서 장군쌤이 돈을 좀 쓰셨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근데 여쭤보니까 모르시더라고요. 근데 알라딘에 가니까 간지서당 이렇게 홍보가 뜨더라고요. 그래서 왠지 모를 뿌듯함을 그게 너한테만 뜨는 거야. 아 정말요? 그럼 그게 다 각자의 알고리즘이 있어. 그러니까 그런 책만 네가 보니까 그런 게 뜨는 거야. 아 그렇구나. 모든 사람한테 뜨는 게 아니고. 그렇구나. 어쨌거나 책 이름이 간지서당이잖아요. 그래서 딱 주제가 되는 게 간지라고 돼 있는데 사실은 그 느낌상으로는 오신 선생님들은 간지가 뭔지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다 이런 얼굴로 지금 앉아 계시긴 하는데 그래도 뭔가 아까도 쌤이 간지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이전에 뭐 한서나 이런 데서도 간지 전반적인 세계관이 있다 이렇게 흘려가듯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간지가 뭔지 다시 정확히 한번 듣고 싶은 마음이 저는 있어요. 왜냐면 간지하면 청간지지 뭐 청간은 생각의 방향, 지지는 몸의 현장 약간 이렇게만 알고 있는데 그거 말고 뭔가 간지서당이라고 이름부터 이렇게 딱 그냥 앞에 박아 놓으셨잖아요. 그래서 간지가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가 혹시 있는 건가? 그런 생각이 조금 들어가지고요, 선생님. 네, 그렇군요.
어쨌든 간지를 이해하려면은 이제 동양에서 이제 그런 세계관, 어떤 자연에 대한 어떤 이제 접근을 이해해야 되는데 사실 제일 먼저 이해해야 될 게 기예요, 기. 예. 그러니까 기라는 개념을 먼저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를 사실 간지로 또 이제 보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기라는 어떤 개념은 사실은 이제 그 설문회자라는 이제 그 책이 있어요. 그 책이 그러니까 이제 동양의 어쨌든 이 한자 보케브러리에 대한 어떤 설명들이 되어 있는 이제 그런 책인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그 기를 구름의 기운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름은 사실 이렇게 형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또 우리한테 보이긴 하지만 또 수증기와 같은 것들이어서, 그리고 구름은 어쨌든 기상 현상하고 또 연결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기상 현상 안에 이제 침투해서 이제 변화하는 보이지 않는 어떤 에너지, 이거를 이제 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에 보면은 이제 쌀미자가 이제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밥을 이제 먹을 때 이제 선현들이 예를 들면 그냥 우리는 이게 밥이야 이상 생각하지 않잖아요. 맛있다 이렇게밖에 생각 안 하잖아요. 근데 선현들은 여기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걸 본 거지. 예. 얘가 이게 수증기로 지금 됐다가 지금 내가 보이는 어떤 실체로 됐다가, 그러니까 이제 뭐 정리하자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계속 연결되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어떤 리듬들이 계속 어떤 땐 보였다가 어떤 땐 보이지 않았다가, 그러니까 어떨 때는 이제 이 대기에 펼쳐져 있다가 이것들이 이제 비가 돼서 이제 물이 되고 또 얼음이 되고, 이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보였다 보이지 않았다를 지금 오가면서 이렇게 변화를 하고 있는 그런 어떤 질서가 있고 그런 어떤 율동을 하고 있구나. 이런 이제 한번 이제 보였다 하는 건 발산하고 또 이제 보이지 않는 건 이제 수렴하고 반대로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어떤 운동을 하고 있구나라고 이제 봤고, 그런 이제 음양의 어떤 그 활동들, 그런 이제 그 질서들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이 계절로 본다면 뭐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음양의 활동이. 근데 그거를 이제 5개로 나누면 이제 봄, 여름, 환절기, 가을, 겨울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거를 이제 또 10개로 나눈 것이 이제 천간인 거예요. 천간. 그러면 이제 뭐 봄을 이제 초봄, 뭐 늦봄, 뭐 초여름, 뭐 늦여름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10개로 쪼개서 보는 거. 그러니까 클로즈업해서 보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지지는 이제 이 12개로 나누어서 보는 이제 방식이 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년도 하나의 기라고 본다면 1월부터 12월까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게 우리는 어떤 시간이라는 것이 n분의 1 해서 되게 균등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렇지가 않은 거죠. 왜냐하면 겨울에 1월에는 어쨌든 이제 이게 기운이 응축하기 때문에 어떤 씨앗을 만들고, 또 봄에는 이것이 이제 이렇게 펼쳐지고, 또 여름에는 확산이 돼서 꽃이 피워지고, 가을에는 이제 딱 떨어지면서 기운을 아직 또 내장하게 되고, 또 다시 겨울이 만들어지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이 계절이 이제 이렇게 변화가 계속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뭐 하루도 12개의 리듬으로 이제 이렇게 갑니다. 12개의 변화로 같이 가요. 그래서 이제 내 몸 안에서의 또 이제 경맥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몸도 뭐 예를 들면 이제 인시, 이 3시 반에서 5시 반, 요럴 때는 이제 폐경맥이 움직이고, 그 다음에 이제 5시 반에서 7시 반에는 이제 또 그 대장경맥이 움직이고, 그러니까 계속 어떤 다른 경맥들이 계속 바턴을 이제 넘겨주면서 오장육부가 계속 이제 자기들이 움직이는 그 생체 시계가 굉장히 다르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어쨌든 지지가 이제 하나의 어떤 그 기운이 이제 계속 그렇게 클로즈업 하면서 이제 그 변화하는 것들, 이제 이런 것들을 잘 보여줘서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어떤 기운들을 클로즈업해서 보는 거구나. 그래서 그거가 이제 10개로 나눠진 게 천간이고, 이제 12개로 나눠진 게 지지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합쳐져서 이제 간지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은 이해가 되실까요? 이해가 됩니까? 저는 이해가 됐습니다. 네. 근데 사실은 간지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저희가 장금쌤도 방금 얘기했지만 저는 간지를 생각하면 되게 지혜롭다. 그러니까 옛날 선현들이 엄청 지혜로웠구나. 어쨌거나 보이지 않는 그 무형의 어떤 것을
보이는 사물로 이렇게 대입을 시켜서 10개, 12개로 나뉘었고 따지고 보면 또 되게 과학적인 지점들도 많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거를 알아서 뭐가 좋은 거야? 이런 질문이 사실 생기잖아요. 그리고 장금쌤이 인터뷰한 걸 보니까 우리는 간지를 알아야 정말 간지나게 살 수 있습니다. 이러면서 인터뷰도 하셨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알아서 도대체 내 삶에 어떻게 유용하게 작용을 하고 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그냥 그 귀 보이지 않는 거 그렇구나 이렇게 해도 되는데 왜 이거 저희가 알아야 될까요, 선생님? 그러게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공부하면서 이제 느낀 거는 저는 제가 이제 세상을 보는 게 그게 이제 있는 그대로 본다고 저는 생각하고 이제 살았었는데 근데 그게 아니고 내가 여태까지 학교 다닐 때 배웠던 대로 세상을 보고 있구나를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보는 다양한 방식이 있다는 거를 거꾸로 이제 알게 된 거죠.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된 거죠. 근데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것들은 사실은 되게 3차원의 세계고 지금 여기가 뭐 가로축이 있고 세로축이 있고 이제 이 공간이 있어서 이게 딱 고정된 어떤 세계고 그리고 어떤 목표 지점이 있어서 과거, 현재, 미래로 막 달려가는 그런 방식으로 저는 생각하고 여태까지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떤 목표 지점이 있고 막 달려가다 보니까 사람들하고 계속 어떤 경쟁을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뭐 저한테는 이제 그렇게 살다 보니 몸이 이제 축나더라고요. 몸이 망가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몸이 너무 이제 안 좋아지니까 이건 아니다라고 이제 어느 순간 이제 알게 됐는데 그런데 이제 결국은 다른 방식으로 지금 보지 않고는 여기서 벗어날 길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간지라는 이제 앱을 깔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다시 이제 그 부팅을 다시 해서 간지라는 앱을 깔면 이렇게 그 전혀 다른 방식으로 지금 이제 이 세상을 보게 되는 거죠. 아까도 이제 얘기했지만 모든 게 다 연결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들도 각자 다 이제 기회 이합 집산이기 때문에 사실은 서로 뭔가 타이밍이 다를 뿐인 것이지 경쟁하는 관계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가 이제 뭔가 잘 될 때는 아까도 말했지만 어떤 이제 그 폐경맥이 움직일 때는 다른 경맥은 지금 자기 타이밍이 아니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심장경맥이 움직일 때는 이제 폐경맥은 이제 뒤로 물러나고 또 이제 심장경맥이 움직이게 되고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사실은 다 협업하는 관계인 거죠. 그러니까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거를 연결할 때는 서로 지금 그 연결성을 보게 될 때 우리가 다 연동돼 있고 절대 경쟁하는 관계가 아니고 목표 지점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가을이 목표도 아닌 것이고 뭐 또 봄이 목표도 아닌 것이고 다시 이제 어떤 목표 지점을 갔을 땐 또 다시 이제 또 그 다음 스텝을 가야 되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변화의 리듬들이 저는 이제 굉장히 저한테 자유를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게 모든 게 계속 변화하고 출렁출렁 거리는 거라면 그러니까 세상은 이렇게 출렁출렁 거리는 바다 같은 거라면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접근을 달리해야 되겠죠. 내가 바다에 가서 거기에 내가 그 한가운데 서 있는데 이 파도 타기를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윈드서핑처럼 이 삶의 파도를 타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간지를 안다는 거는 이제 이 삶의 어떤 변화하는 출렁이는 파도를 타는 법을 지금 익히는 어떤 그 지도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진짜 그 출렁이는 바닷속에서 그냥 꼬르르 이렇게 잠식하는 것밖에는 이 길이 없다는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이게 자연의 원리가 그렇다면 더더욱 이제 이거를 탐구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오주쌤 이해 가셨나요 방금 답변? 별로 이해가 간 얼굴은 아니어서.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거지. 그러니까 우리의 감각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지 못하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어떤 그 삶의 체계가 사실 보이는 게 전부라고 우리는 해석하게 만들기 때문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볼 수 있는 어떤 이제 렌즈라 그럴까? 어떤 그런 세계관? 이제 이런 게 이제 그런 접근이 되게 이제 그 우리한테 필요한 거죠. 그럴 때 이제 간지가 그것들을 볼 수 있게 해주고, 지금 시대에 되게 이제 뭔가 영감을 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마치 이제 간지를 배운다는 건 이 스마트폰이 그 어떤 무선 기지국 안테나하고 딱 접속하는,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이 디지털 세상과 딱 연결되게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간지를 배운다는 건 지금 내 기존의 어떤 협소한 시선에 머물지 않고 지금 이 자연, 내가 정말 자연의 관점이나 우주적 관점으로 세계하고 딱 접속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제시해 준다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그 방금 장금쌤 얘기 들었을 때는 어쨌거나 저도 그렇고 되게 눈에 보이는 세계는 이분법적이 되게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흑 아니면 배, 그리고 뭐 플러스 아니면 마이너스 이렇게 있는데, 근데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 사주 공부를 해도 그렇고 간지의 세계에서도, 왜냐면 또 저도 어제 세미나 할 때도 느꼈는데 목화토금수 순서대로 흐릅니다 이렇게 하면 원이잖아요. 근데 일직선으로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목에서 시작해서 수에서 끝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방금 장금쌤 말씀해주신 것처럼 목화 토금 수에서 다시 목으로 돌아가는 이 순환이 계속 이어지는 그런 흐름이 있는 건데, 사는 방식도 그렇고 사실은 그냥 이 흐름을 보지는 못하고 그냥 질주하는 대로 살고 있다, 이런 생각이 저희 세대도 그렇고 되게 많이 들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제 저도 그 사주책을 찔끔찔끔 읽고 또 장자도 얼마나 그 자연의 리듬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합니까? 장자책도 몇 번 읽고 하면서 자연의 리듬을 읽으면서 거기에 맞게 살아라 이런 메시지를 몇백 번 들은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이렇게 확 와닿지 않는 게 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또 방금 장금쌤 말씀하신 거 들으면 내가 나서야 될 때 나서는 때를 안다는 게 자연의 리듬이 있는 건가? 그러니까 그런 때가 있는데 그거를 막 움켜쥐고 내가 1등 할 거야 이렇게 하는 것? 하여튼 이런 때를 잘 모르는데 그거를 이렇게 안다는 게 자연의 리듬에 맞게 살아가는 건가? 약간 이런 질문도 좀 들고, 저는 그놈의 자연이 너무너무 답답해요. 그러니까 저도 자연이긴 한데. 그냥 뭐 제 경험을 그냥 일단 그냥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왜 과거에 내가 뭘 좀 사실 좀 잘했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해서 뭐 어떤 성과가 났다 이러면 그 경험이 자기한테 각인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 또 그 습관을 쓰려고,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뭔가 일을 하려고 사실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게 자연물하고 잘 이렇게 좀 이제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새싹이 지금 자기가 막 이 씨앗을 뚫고 막 올라왔단 말이에요. 근데 막 자기가 막 그거를 했다고 생각을 한다고 생각하면 사실 아니잖아요. 봄이기 때문에 사실 그 새싹을 뚫고 올라온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경험을 이제 이 새싹이 자아가 있어서, 에고가 있어서 이제 가을이 됐다 칩시다. 그런데 내가 그때는 뚫고 올라왔는데 왜 이때는 지금 뚫고 올라오지 못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지금 때가 어떤지 모르고 지금은 이제 새싹이 뚫고 올라올 때가 아닌데, 근데 우리 자신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뭔가 어떤 거를 막 이 뚫고 올라와서 어떤 성장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고, 내가 어떤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라 이제는 안에서 내가 내 내공을 쌓아야 되는 어떤 시기로 어떤 타이밍이 왔는데, 과거의 경험을 지금 이제 기억해서 왜 지금 안 되지 하면서 발버둥을 치게 되는, 그러면 이제 자기 안에 있는 힘을 너무 소진하게 되고 그 타이밍에 맞는 삶을 살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지금 이제 이 현대인들이 뭐 저 포함해서 이제 저도 그렇게 이제 살았던 삶들이 엄청나게 있고, 뭐 지금도 뭐 여전히 자충우돌하고 있지만, 그런 식의 애를 쓰는 것이 자기한테 타고난 어떤 생명 에너지를 너무 이제 고갈시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이 현대인들이 앓고 있는 어떤 정신질환이라든지 뭐 갑상선 항진이라든지 다양한 어떤 이 과거에 없었던 질병들과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뭐 답이 좀 됐나요? 그러니까 그 타이밍을 아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봄에는 그럼 내가 뭔가 잘했고 엄청나게 이제 화려하게 어떤 성과를 냈어. 그것도 내가 한 게 아니라 때가 맞았기 때문인 거죠. 여름에 꽃이 핀다거나 아니면 가을에 열매를 맺었다거나 이런 게 그게 때가 맞은 거니까 사실 그 때에 맞아서기 때문에 사실 내가 잘한 게 아닌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지금 뭐가 잘 안 돼도 사실 뭐 자책할 게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때가 아닌 거야, 그냥. 그럼 그냥 여기에 맞는 것들을 또 누가 알아주든 말든 하면 되는 거일 텐데. 근데 이제 그런 식의 설정이 저는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 공부를 하기 전에는 그냥 열심히 하라고 하고, 그냥 열심히만 하면 된다고 하니까 뭐 되든 안 되든 이제 열심히 하고 또 계속 비교를 하는 거죠. 상대방하고 계속. 그래서 이제 누군가가 잘 나가면 엄청 질투하고, 그리고 이제 또 내가 좀 잘 나가면 또 엄청 우쭐하고, 뭐 이거 외에 다른 게 뭐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이제 이 공부를 하고 나서는 사실 이제 그런 어떤 그 것들에 대해서 훨씬 더 좀 자유로워지면서 그 습이 뭐 제 몸에 여전히 뭐 남아 있지만 그래도 뭔가 멈춰서면서 그것들을 비춰볼 수 있는 어떤 거울이 생기고 지도가 생겼다는 게 저한테는 되게 자유를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쌤 말씀 들으면 그러니까 이게 되게 지혜롭게 사는 방법이구나 이런 생각은 들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돌아보면 그러니까 잘해도 나고 못해도 난 것 같아요. 잘하면 잘한 대로 내가 너무 잘났어 이렇게 얘기하고 못하면 못한 대로 내가 너무 못났어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리듬을 알게 되면 내가 잘나도 지금 그런 때이구나 라고 좀 겸손해질 수 있는 것 같고, 내가 너무 못할 때가 있잖아요. 사람은 못할 때도 지금은 한 발짝 물러날 때이구나 이렇게 하면 또 되게 위로가 되는데, 대체로 그렇게 살지 않으니까 결국 아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정신은 계속 그렇게 인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몸에서 신호를 준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장금쌤도 과거에 그 경험도 있으시고 그러면서 제가 간지서당 읽으면서 이 부분이 정말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생각했던 게 그 지지 부분을 읽잖아요. 다들 읽어 오셨겠지만 그 지지가 몸이라는 현장을 너무너무 잘 설명해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그 얼추는 알고 있었지만 뭐 자시에는 뭐 간인가요, 선생님? 간이고 인시에는 폐고, 폐가 움직이는 시간이고, 뭐 이렇게 설명을 너무 잘 해줘서, 사실은 장금쌤이랑도 잠깐 엊그제 얘기를 나눴었는데, 몸이 움직이는 리듬에 맞게만 살아도 사람은 건강해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대체로 요즘에도 그렇지만, 저 때는 고등학교 때 조금 자면 그게 굉장히 자부심이었거든요. 왜냐면 그건 아직도 그래요? 저 우리 때, 우리 때도 그랬는데 삶이 달라진 게 없네요, 지금. 네, 그런 거 같아요. 그러니까 쌤은 스마트폰 시대라고 했는데 사실은 기기는 계속 바뀌는데 그 정신의 배치라고 해야 되나요? 질주하는 어떤 그 방식은 크게 바뀌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장금쌤이 자꾸 어제도 막 얘기를 잠깐 나눴는데 간지에 뭐라고 하셨죠, 선생님? 간지에 뭐를 장착해야 돼 이렇게 하셨는데 선생님이? 뭐라 그랬지? 아니 간지 앱을 깔라 그랬지. 초기화 시키고 지금 내가 알매 어떤 그 앱이 각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배웠던 방식의 앱이 깔려 있을 텐데, 근데 그걸 이제 없애고 간지 앱을 깔고 이제 뭔가 다르게 어떤 뭐 자연적 관점이라 그럴까, 우주적 관점으로 이제 세상을 보고 해석하는 훈련을 이제 해야 된다고 말했던 것 같기도 하고. 맞아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지금은 맞아요. 이 타임에 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한편으로는 또 재밌었던 부분 중에 하나는 어쨌거나 인물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이해가 잘 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뭔가 장금쌤이 앞부분에 설명을 해주셨는데, 어쨌거나 내가 타고난 리듬이 사람마다 있고, 저는 갑의 기질을 타고 난 건데, 그랬을 때 이걸 되게 잘 쓰면 공자가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저한테는 또 힘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쓰냐에 따라 용법의 차이인 것 같은데, 잘 쓰면 이렇게 될 수 있어? 근데 공자야? 뭐 이래서 논어 얘기하고 또 서유기 얘기를 하셨는데, 근데
왜 서유기랑 논어를 선택을 꼭 하셨을까 잠깐 얘기는 해주셨는데 선생님이 그래도 뭔가 수많은 책들을 읽으셨을 것 같은데 이 두 책을 고른 거는 또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요. 그것보다 이제 아까 이제 몸에 대한 얘기 잠깐 좀 하면은, 그러니까 이 지금 하루만 해도 이 12개 이제 어쨌든 변화의 흐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시에는 이제 사실 아까 이제 간경맥이라 그랬는데 담경맥이 흐릅니다. 담경맥이. 그리고 이제 축시가 이제 그 1시 반에서 3시 반에 이제 해당이 되는데, 그때가 이제 간경맥이 흘러요. 그러니까 피가 저장이 되는 시기인 거죠. 그리고 뭐 우리가 잠을 자는 이제 시간인 이제 술시나 해시 이럴 때가 이제 심포나 이제 3초 경락이 흐르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때는 그러니까 내 몸이 이렇게 정화되고 청소하는 시간인 거예요. 탁한 기운이 사라지고 이제 그 아주 청정해지는 시간인데, 근데 그거를 내가 막 노력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잠을 자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잠을 자는 거야말로 엄청나게 이제 내 생명력이 지금 고양되는 이제 이렇게 충전되는 그런 이제 그 능동적인 활동인데, 지금 현대인들은 지금 잠을 못 자는 굉장히 무능력한 신체라고나 할까? 그러니까 뭔가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 결국은 이제 내가 뭔가 아까도 말했지만 발산을 하면 그만큼 더 수렴하는 그 반대의 기운을 써야 되는데, 뭔가 열심히 하는 것만 하지 그렇지 않은 릴렉스하거나 멈추거나 휴식하거나 이 시간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핸드폰을 충전하지 않고 계속 쓰기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계속 쓰는 게 가능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뭘 하는 것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몸의 어떤 리듬을 알아서 그것에 맞게 지금 활동을 한다는 것, 이건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일인 거죠. 그리고 사실 이것들을 좀 뒷받침해주는 2017년에 이제 노벨 그 생리학상을 이제 받은 이제 그 과학자가 이제 규명한 이게 서케디안 리듬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이 이제 우리 몸이 생체의 시계고, 그리고 이제 그 해가 뜨면 이제 움직이고, 또 해가 지면 이 동양에서 말하는 대로 지금 휴식을 해야 되는, 그게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지금 이제 설명되는 그런 식의 이제 리듬을 증명해서 노벨 생리학상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그 이 몸의 리듬이 이제 이렇게 그것에 맞게끔 사는 것, 이것도 이제 그 간지 앱을 깔게 되면 이제 이 생명의 리듬에 맞춰서 살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고 이제 뭔가 계속 이제 열심히 달려가게 되면 사실 이 생명의 리듬하고 굉장히 간극이 벌어지는 만큼 사실 이제 병이 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멈추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해서 병이 오게 되는 것 같아서 이제 그런 지점들. 그리고 이제 그 청간하고 이제 지지의 매칭을 이제 얘기한 걸 조금 더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제 청간 그 제자들이 이제 각각의 이제 기질들을 이제 다 잘 보여주고, 그리고 정말 어떤 어디까지 도달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화기가 이제 많기 때문에 화기를 진짜 다 불지르는 데 쓸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지금 이제 계속 이 공동체 안에서 이제 있으면 노출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제 그거를 이제 절차탕마해 가면서 그걸 잘 쓰는 법을 이제 계속 이제 훈련해 가는 수밖에는 길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저는 이제 이 공자 스쿨에서 너무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들었고, 그런 모습들이 각자 나는 이런 기질을 타고났는데 이런 모습으로 이제 진짜 공부를 하면 이런 모습으로 될 수 있겠구나. 하지만 나는 이제 그 대신 예를 들어서 간목은 이제 공자의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만, 또 이 경금이든 아니면 무토든 이 사람들은 사실 그 기질의 차이 때문에 다른 기질의 최상위로 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제 장점이 사실 어떤 한계를 같이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장육부가 심장이 펌프질을 하지만 심장이 어떤 기운을 저장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운을 저장할 수 있는 건 신장 방광이 그걸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소화를 시키는 거는 이제 비위가 하는 거죠. 그걸 소화시키는 역할. 중간에서 그거를 지금 다 받아들이고 하는 것. 그러니까 각자 역할이 다 다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같이 이제 연대할 수도 있고 경쟁이 불가하죠, 사실. 각자의 역할들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같이 연결돼 있으니까 누군가가 그 역할을 해줘야 내가 사니까. 그러면 이제 누군가가 뭔가를 했을 때 지지해 줄 수 있고 나는 또 뒤로 물러나 줄 수 있고 또 내가 뭔가를 할 땐 내가 이제 나서서 뭘 하고 또 누군가는 또 서포트를 해줄 수 있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상상력을 발휘할 수가 있는데 제가 여태까지 배운 걸로는 그냥 경쟁 관계 이상 뭐 생각할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 공부가 사실 그렇게 뭔가 연결되어 있음을 잘 보여주면서 하여튼 이렇게 어떻게 사람들하고 관계 맺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오늘 하루도 내가 어떻게 이제 잘 쉬고 또 활동하고 이제 이런 걸 아주 12개의 어떤 세분화해서 보여주기 때문에 또 일상이 굉장히 이제 아주 소중하구나를 이제 알게 해주는 이제 그런 책이었던 것 같아서 그리고 그게 이제 청강과 지지가 잘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지는 서유기랑 매칭을 시켰는데 제가 이제 서유기랑 매칭시킨 이유는 사실 동물들이 등장해서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동물들의 이제 착안에서 깊이 생각 안 하고 했는데, 근데 이제 그들이 구도의 여정을 가잖아요. 그러니까 구도의 여정이 이제 그 여정 자체가 이미 비포와 애프터를 딱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도라는 말 자체가 조금 우리한테는 특별한 사람만이 가는 길처럼 그렇게 보여지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간지서당, 그러니까 이런 공부를 하면서 이제 그들의 삶을 보니까 뭐 군자라든가 뭐 어쨌든 그 수행을 한다거나 이런 분들이 사실은 가장 이 자연의 리듬에 맞게끔 뭐 그런 어떤 그 삶을 사는 어떤 혁명적인 어떤 삶을 창조하는 사람들로 보였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지금 이 구도나 어떤 군자가 너무 이제 조금 구리타분하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하고는 굉장히 이렇게 이제 간극이 있는 삶처럼 보이는데, 그런 생각도 진짜 깨야 되겠다. 정말로 지금 이 디지털 시대가 이제 양자역학이 이제 이 스마트폰을 지금 만들어냈고, 이런 기기를 만들어냈고, 그리고 이렇게 보이지 않는 세상이 연결하는 이제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것에 맞는 어떤 삶을 지금 우리가 창조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을 공자나 이제 이 서유기의 인물들이 잘 보여주고 있구나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삶이 이제 우리한테 영감을 준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고전이 이제 오래된 미래라는 말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뭔가 옛날 책이 뭐가 우리한테 그 도움이 되겠어? 옛날 구닥다리인데 그게 아니라 지혜는 이제 시대를 관통을 하는 게 이제 고전이니까 그게 우리한테 굉장히 어떤 영감을 준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그 삶을 우리의 삶에 지금 이제 적용하면서 변주하는 게 즉 우리 이 공부를 하는 사람들의 역할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떤 매칭을 하게 됐습니다. 시간이 금방 갑니다. 그래서 사실 궁금한 건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선생님들도 책 읽으면서도 그렇고 기존에 공부하신 것도 그렇고 오늘 말씀 들었을 때도 그렇고, 그래서 한 30분, 40분 정도 궁금한 거 편하게 그냥 질의응답하는 시간 가지면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2주 동안에 보경 선생님과 같이 줌을 하면서 되게 많이 웃었거든요. 근데 이제 느낌을 도저히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그거를 하고 질문을 사실 짧게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네. 첫 번째는 책이 너무 재밌다. 이게 가장 크게 와닿았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요즘 독감이 심한데 독감이 걸려도 누워서 읽을 수 있는. 그러니까 재밌어서 그러니까 아파도 내가 누워서 읽고 싶어. 그래서 끼길대다가 독감이 날 것 같은. 그래서 책이 재밌다라는 거에 전 너무 이 책을 써주셔서 우리 줌에서도 박장 선생님한테 너무 감사하다고 이 글 써주셔서. 두 번째로는 공자에 관한 책을 읽으면 너무 멀게 느껴지고 나는 공자처럼 될 수가 없어. 너무 유언할 것 같은데 감목의 성향을 갖고 계신다니까 마치 친구가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진 쌤이 감목인데 이게 좀 친구 같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너무 내가 우상화할 필요가 없이 그냥 나와 똑같은 그러니까 기질을 갖고 태어난 사람들인 거지. 네네네. 동물들도 다 내 친구 같고. 근데 그런 게 가장 공부할 때 이 책 읽을 때 집중력을 진짜 발휘시킬 수 있겠다. 그리고 끝으로 하나가 뭐냐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내 안의 자연성이 이 책을 읽으면서 회복되는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되게 중요한 거는 줌을 하면서 이 책을 다 읽은 게 아니에요. 그냥 부분 읽었는데도 요딴만큼만 읽었는데도 그런 게 살짝 느껴진다는 게 이 책을 두고두고 읽어야 되겠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거에서 공자가 되게 친구처럼 느껴졌고 이제 이런 거를 들으면서 되게 좀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공자님의 이제 제자들이나 공자님 그런 어떤 논어책이 너무 이제 권위가 있고 나랑 너무 멀리 있어서 그러니까 내 삶으로 침투되지 못하는 것,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좀 문제라고 생각을 했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제 캐릭터로 봤을 때 진짜 나랑 다르지 않은 사람이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진짜 이제 이 좀 어떻게 보면 이기적인 신체에서 이타적인 신체로 가는 그 과정이 어떤 공부의 길이면서 굉장히 이제 그 자기 기질을 잘 쓸 수 있는 어떤 길을 보여준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저는 이제 뭔가 강의를 하면서도 진짜 이 공부를 정말 내 운명을 탐구한다는 게 결국 어떻게 지금 내가 어떤 특징을 잘 쓰는 길로 가게 할까? 이제 이런 모델을 되게 보여주고 싶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모델이 이제 이 공자와 공자 제자들과 이제 지지의 그 캐릭터들이 너무 잘 보여줘서 그러니까 공부하는 과정을 이제 공자 스쿨에서 잘 보여주고 그다음에 지지는 이제 그 구도의 여정들을 잘 보여줘서 그 과정들이 좀 우리가 정말 또 가야 될 길들이라고 생각이 됐는데 이제 어쨌든 되게 친숙하게 그렇게 만나셨다고 하니까 되게 기쁩니다. 예. 이제 월 단위로 이제 그 월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고 그 월에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좀 생각을 하는 편이거든요. 이 책을 보면서 뭔가 이제 그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지만 딱 그 갑, 진, 갑, 자 이런 식으로 가지고 있는 그 단어만 가지고도 저희가 굉장히 많은 것을 이해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저처럼 이제 월 단위로 뭔가 이렇게 환기를 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 책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지금 개묘년이잖아요. 개묘년이니까 그러니까 천간 10개를 마무리하는 사실 시점이죠. 지금. 그렇다면 이제 이것들을 이제 씨앗으로 만들어서 다시 이제 갑으로 만드는 그 작업. 그걸 이제 내가 했던 어떤 것들을 돌아보고 다시 새롭게 어떤 씨앗을 만들어서 내년에는 이제 갑으로 이제 이것들로 사실 10년을 다시 시작하는 거죠. 천간은. 그럼 이제 10년을 또 이제 주도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식의 이제 이 연 단위로서는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매일매일도 이제 이 갑을병정 무의경신으로 해서 계속 똑같은 날이 아닌 거죠. 내가 어떤 갑의 날과 을의 날, 그걸 계속 보면서 그것과 이제 내가 지금 어떻게 상응하고 있는지 매일매일 다른 날과 만나면서 자신을 관찰하고 이제 하여튼 신체는 또 어떻게 반응하는지, 또 어떤 때는 내가 굉장히 뭔가 업이 되거나 아니면 굉장히 디프레스 될 때도 있거든요. 그런 것하고 이제 이렇게 연결하면서 보는 것들도 굉장히 유용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지지는 이제 내년에 이제 진토인데, 그러니까 이 진토가 이제 그 인묘진해서 봄의 마무리잖아요. 그리고 이제 용에 이제 해당이 되는데, 그러니까 용에 해당되는 이유는 그러니까 요따만한 어떤 이 씨앗에서 나온 새싹이 사실 진월이 되면 이 실록을 다 뒤덮을 정도로 굉장히 번성을 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생사로 보면은 진짜 깐난쟁이가 거의 이제 거의 성년이 되는 정도의, 그러니까 어른이 되는 건 이제 여름부터 이제 어른이 되는 건데 어른 직전인 거지. 예.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장성한 아이가 이제 되는 상태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폭발적인 성장을 하는 거예요. 도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 진이라는 글자의 어떤 시공간 안에서 그런 폭발적인 성장이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내년에 그러면 나는 좋은 것도 폭발적인 성장을 하지만 나쁜 것도 폭발적인 성장을 하겠죠. 진이라는 거는 가시적인 폭발적인 성장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성장을 이룰 것이냐, 이거를 이제 스스로의 이제 방향을 잡고 요 시기를 이렇게 진짜 나무가 막 무럭무럭 자라듯이 키우는 과정들을 또 자기가 또 이 진월에 내가 어떤 식의 이 변화가 일어나는지 이런 걸 이제 신체 일기를 쓴다거나 이제 또 사람들하고 나눈다거나
이런 또 내 일상의 마음의 변화라든가 또 사건을 대하는 태도라든가 이런 걸 좀 이제 적어 나가면 저는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면 좀 전에 그 물어본 것과 관련해서 네. 저는 그러니까 11월 달이 개묘년 개해월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수가 엄청 많고요. 네. 그러니까 기운이 하나도 안 나더라고요. 계속 잠만 오고 그 어쨌든 수기운이 좀 처지게 하니까 그런 거 아닐까라고 저를 합리화하지만 이제 뭔지 모를 막 혼란 속에서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보냈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그러니까 뭐 이 수기 자체가 이제 밖으로 뭐 확장하는 시간은 아니니까 그런 식의 이제 어떤 내 몸이 좀 처지고 그리고 마음이 뭔가 이렇게 막 활달한 마음이 아니게 되는 거는 그거를 인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뭔가 막 그 이 기쁨의 감정, 그러니까 이제 우행 중에서 이제 그 이 화의 기운은 사실 5분의 1밖에는 해당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막 즐겁고 기쁜 감정이 되게 좋은 감정이고 나머지 감정은 다 나쁜 감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이 분노의 감정도 5분의 1에 해당이 되고 기쁜 감정도 5분의 1이고 그리고 내가 뭔가 사색하는 감정도 5분의 1이고 우울한 감정도 5분의 1이고 그다음에 두려운 감정도 5분의 1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 수기는 이제 일단 나를 좀 방어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나를 굉장히 좀 안으로 이렇게 보호하려는 마음이 되게 센 거죠. 그러니까 그런 기운을 많이 타고났고 또 그런 기운장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기운에 굉장히 내가 지금 많이 영향을 받는구나. 하지만 지금 이 음양이라는 어떤 기운은 서로 순환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 인간이라는 거는 이제 이런 걸 조절하고 균형을 잡을 수 있는 그러니까 호모 사피엔스라고 할 때 그 의미가 되게 슬기롭다는 의미를 갖고 있고 그리고 그 슬기롭다는 거는 빙하기에 살아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빙하기에 그렇게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는 그 어떤 환경적인 조건을 자기 스스로 변화시킬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동양의 언어로는 그걸 신기지물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변화시킬 수 있는 그 능력을 내 스스로 가지고 있는 존재. 예.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이 기립지물이라는 거는 어떤 지역을 벗어나면 이제 죽죠. 그런데 어딜 가서도 인간은 살 수 있는 게 그런 균형을 잡을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럼 내 스스로 지금 뭔가 기운이 정체돼 있다 그러면 이걸 좀 더 이렇게 돌릴 수 있는 많이 걷는다든지 좀 먼저 액티브한 어떤 걸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혼자 고립돼 있으면 수기가 많은 사람 자꾸 고립돼 있으려고 그래요. 왜냐면 자꾸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그럼 조금 더 사람들하고 더 이제 만나려고 하면서 그것들을 활력을 더 북돋으려고 한다든지 이런 방식의 여러 가지 방편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핵심은 서로 순환하는 거예요. 순환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매 순간 이제 만들어내는 게 이 원리를 아는 어떤 의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새로 공간 여셨잖아요. 앞으로 일정들이나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나갈지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러니까 이제 동양 공부 위주로 많이 공부를 제가 했잖아요. 해왔거든요. 근데 이제 15년 정도 이제 공부를 하니까 다양한 방식으로, 그러니까 서양 철학하고도 좀 크로스오버하고, 그리고 이제 인류학이나 생태학이나 이런 것들하고 크로스오버를 하면서 좀 저희 공부를 좀 많이 이렇게 넓혀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사실 간지에서 그 영향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간지가 천간과 지지가 둘이 크로스오버하면서 사실은 이 인간도 만들어내고 만물을 다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변화들이 사실은 이 천간의 10글자와 지지의 이 12글자의 크로스오버예요. 계속. 그게 이제 생명이 만들어내는 원리여서, 그러니까 그런 식의 공부를 좀 해보고 싶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의 공부를 이제 함께 재밌게 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어쨌든 이제 저희는 동서양 크로스오버 스토리 하심당이라는 공간을 열게 됐고, 하심은 사실 하심당은 이제 제가 이제 사는 집 이름이 원래 하심제였는데 공민 선생님이 이제 그 이름을 어쨌든 지어 주셨어요. 하심은 그 아래 하대의 마음심이어가지고 이제 마음을 이렇게 이제 그 아래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열심히 살면 우리가 왜 열심히 사는지도 모르고 맹목으로 막 달리고 있는 거여서
심장에 열을 받고 독립보감식으로 뭐 병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열심히 살지 말고 하심으로 살자. 어떤 태도의 변화를 갖고 한번 또 살아보자 하는 그런 방향으로 이름을 정했고요. 하여튼 그렇게 한번 공부를 이제 선생님들하고도 또 인연이 닿는 대로 또 뭐 가미당과 이제 네트워크 관계이기 때문에 어디서 공부하든지 뭐 계속 뵙게 되기를 바랍니다, 선생님들. 제가 마무리로 하고 싶은 질문이 두세 가지 준비를 했었거든요. 세 가지. 네. 근데 선생님들이 다 질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네, 시간도 딱 맞고 너무 뿌듯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면 될 것 같고 어쨌거나 장금쌤이 때를 아시고 독립을 하시고 또 출산까지 하셨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축하한다는 의미로 박수로 오늘 자리 마무리합니다.